네, 현장 플러스 시간입니다. 역시 6월에도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이 상장 부분에 있어서는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가 또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오늘 삼성물산하고 요즘에 제일모직이 네. 굉장히 핫하잖아요. 예. 그래서 엘리엇이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민감한 상황이라서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네. 엘리엇 분명히 핫하죠. 그렇습니다. 엘리엇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리뉴얼을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번 상장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안 오셔서 제가 대본을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이하게 한 곳이 아니라 좀 여러 곳을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총 몇 곳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총 3곳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사실 이 6월 동안에 네. 이제 6월 말이나 이제 7월 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장을 기다리는 기업들이 꽤 많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 두세 개 기업을 묶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기회가 많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은 코스피 상장사들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SK D&D 부터 좀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일단은 부동산 관련 개발업체 기업인데요. 뭐 흔히들 얘기하기로는 이제 디벨로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벨로퍼라는 이제 개발 업체를 말하는 것인데 뭐 그냥 단순히 부동산을 사서 뭐 고가에 파는 이런 식이 아니라 처음엔 토지 매입부터 기획, 뭐 설계, 마케팅까지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런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에너지 개발, 뭐 발전소 같은 것을 사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또 운영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수익을 얻고 또 이것을 나중에 또 판매까지 하는 뭐 그런 식의 전체적인 부동산을 담당하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일단 SK D&D라는 이름만으로 들어봤을 때도 SK 그룹 내에 이제 있는 대표적인 업체이고 그 주요 주주를 봤을 때도 SK 가스가 38.91%로 333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K 그룹과 굉장히 좀 돈독한 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은 구주 매출과 신주 매출이 지금 이제 혼용이 돼 있는데 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0만 주 정도, 한 54%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NHSG라는 이제 사모투자 회사가 이제 135만 주 정도를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좀 회사가 좀 더 발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대표이사 인터뷰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시스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은 어떻게 보면은 자칫 두서없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회사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걸 시스템화를 성공적으로 회사에 정착시켰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중간중간에 상당히 변화가 많은 성격이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이 필수인데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관리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SK D&D는 가장 큰 강점으로 리스크 관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SK D&D 대표이사의 이런 인터뷰까지 들어봤는데요. 과연 이 기업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모가나 뭐 경쟁률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대충 짚어볼 수 있잖아요. 수치가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은 이제 어제하고 이제 오늘 이제 청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까지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나온 경쟁률이 14.68대 1로 이제 집계가 됐거든요. 뭐 첫날에 사실 좀 이렇게 청약이 생각보다 좀 적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제 집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지만 SK D&D, SK 그룹 소속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관심이 높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모가도 이제 26,000원으로 확장이 돼서 이제 상장으로 한 767억 원 정도를 이제 조달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제 시가총액은 한 2,566억 원. 그리고 이제 23일 날 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부동산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좀 유일무이하다는 점에서는 관심을 받고 있는데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의 어떤 경기나 아니면 어떤 한 번의 투자를 통해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좀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신경을 쓰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자금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벗어나고자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인 매출을 얻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뭐 에너지 개발이나 이런 쪽을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관련해서도 대표이사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공모 자금은 지금 저희의 주 메인인 그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부동산 에너지 개발에 투입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자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 공모 자금으로 당분간은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 성장하는 그런 회사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어떤 부동산 사업을 누리는 회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역시 이것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네네. 역시 대표이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신재생 에너지 개발 쪽 네네. 사업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탄탄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사업을 한번 노려보겠다고 역시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SK D&D에 대한 얘기는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현재 청약 경쟁률, 물론 이제 오늘 오후까지도 물론 경쟁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경보제약이더라고요. 사실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이름 자체는 좀 낯익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기업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이제 SK D&D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그룹의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계열사지만 이 그 경보제약도 어떻게 보면 주로 말하면 B2C 관련 기업은 아니거든요. 주로 말하면 B2B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그 일반 투자자분들께는 좀 생소하지만 일단은 그 1987년도에 설립이 돼서 굉장히 좀 연력이 오래됐다는 점도 있고요. 예. 그리고 종근당 홀딩스의 이제 계열사 역시 이제 대기업의 계열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로 이제 아까도 얘기 들었다시피 이제 B2B라는 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제약이기 때문에 뭐 전문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의약품 이런 완제 의약품을 만들기 직전에 그 전에 이제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API라고 이제 부르는데 네. 이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생산 업체이자 그리고 또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 원료 의약품 시장에서는 저희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떤 1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좀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고요. 뭐 주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항생제라든지 흡입 마취제, 뭐 소화기관 용제라든지 50여 종이 지금 마련이 돼 있고 뭐 일단은 국내외 고객사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또 원료 의약품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일본, 뭐 미국, 유럽 등의 이제 36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저도 이제 약간 궁금한 점이 보통 이제 제약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제 완제 의약품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원료 의약품이 있고 예. 또 그 전에 원료 의약품을 만들기 전에 원료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건 어디서 받아오냐라고 이쪽에 이제 경보제약에 문의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최초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원료는 중국에서 받아오고 예. 그것을 이제 좀 가공을 해서 원료 의약품으로 좀 더 이제 가공을 하는 상황이 이제 경보제약이 하는 것이고 이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네. 뭐 JW 뭐 이런 홀딩스라든지 뭐 네. 이런 데 이제 판매를 할 때 요때 이제 완료 그 완제 의약품을 이제 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많이 알리고 싶다 이런 상장을 통해서 알리고 싶다라는 대표이사님의 어떤 좀 포부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좀 대표이사 인터뷰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종근당 홀딩스의 계열사로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으며 R&D 또한 시너지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이 퀄리티, 하이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차별화된 제품력 또한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진 제약 시장에서 검증된 기술력으로 36개국 이상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 챌린지와 계열사 연구 협력을 통한 지적 재산 및 기반 기술 보유 등으로 이는 요약이 됩니다. 저희 경보제약은 차별화된 R&D 기술력과 경쟁력을 고루 갖춰 이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약 쪽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관심도 좀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이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 청약에 들어가진 않았죠? 네네네. 18일하고 이제 19일 날 이제 청약이 예정돼 있고요. 예. 그리고 상장은 아까 SK D&D가 23일, 이것이 이제 29일 날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네. 뭐 공모자금 통해서 이제 생산시설 확보라든지 이런 걸 할 예정이고 하이투자증권에서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주 전반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도 작년에 277억 원 정도 이제 달성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좀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공모자원 같은 경우에도 뭐 다양한 곳에 쓰일 거라고 그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좀 인터뷰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공모 자금은 지속적인 R&D 투자 및 우수 인재 확보, 그리고 선진 제약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공장 건축에 사용되는 등 기술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보제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시간이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뱃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뱃셀 같은 경우에는 청약이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서도 거의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680.95 대 1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예. 청약 증거금만 3,677억 원. 그러니까 공모가 밴드도 한 9천 원 정도로 이제 상단으로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그 국토교통부가 이제 비행기라든지 이런 국책 사업에 또 이제 뱃셀이 참여를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모자금만 50억 원 정도가 이제 마련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개발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 대표적으로 또 이 대표이사님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 시장 선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시장에 관심이 많다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좀 대표이사 인터뷰 역시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올해도 1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빅마켓인 중국 시장이 투자가 2015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는 11월 달에 신공장을 수원역 근처에 있는 고색공업단지에 신축을 하고 캐파를 키워서 내년도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0% 이상이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상당 부분 매출과 이익이 증대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그 코넥스에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으로 좀 이전 상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코넥스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좀 그 이전 상장을 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주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나 또 코넥스에서 한번 검증을 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또 코스닥 사장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아마 보다 좀 더 투자자들이 이 기업은 믿을만하다라고 일단은 많이 얘기들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아까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중국 시장 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SK D&D와 경보제약 그리고 뱃셀까지 전체적으로 청약 사항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